연속이라는 것은 뭐 어려운 주제는 아니라 극한에서 파생되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어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연속이라고 하는데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인트 x가 a로 갈 때 fx와 fa가 같다면, 즉 이게 말이 되려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아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 함수값까지 같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한다? 이걸 우리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극한이랑 거의 흡사하죠. 그래서 사실 연속인 건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고 연속이 아니도록 하는 게 부자연스러운 부분이라서 그걸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또 문제의 관건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불연속을 만드는 형태는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뭐냐면 아까처럼 구간에 따른 식을 바꾸는 경우, 식이 다른 경우라고 하죠. 구간에 따른 식이 다를 때 또는 뭐예요? 분모가 0일 때. 아까랑 같은 주제죠. 그래서 애초에 이 극한이라는 애가 연속이라는 애가 극한에서 파생되기 때문에 거의 같은 주제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불연속인 형태가 크게 두 가지 있다라고 했고, 그럼 구간에 따라 다르다는 건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분모가 0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이렇게 발산하는 형태가 등장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거를 연속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불연속인 얘가 x는 a에서 불연속인 애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구간에 대한 식이 달라서 뭐가 될 때 그냥 끊어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 곱하기 0을 하면 우리가 연속이 될 수 있고요. 이런 발산하는 형태가 있을 때는 곱하기 뭘 해야 돼요? 0의 제곱을 했을 때 우리가 연속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정리하면은 지금 불연속인 케이스가 x는 a에서 불연속인 케이스가 두 가지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끊어져 있거나 아니면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이때 여기에서 연속인 애를 곱해서 연속을 만들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인수의 개수가 결정된다 라고 말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종종 나오는 게 이것만 하면 너무 시시하잖아? 그래서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 되는 경우도 이야기해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별다른 방법이 없다. 직접 확인해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각각 비교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얘가 진짜로 불연속 곱하기 연속인지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인지를 확인해서 내가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주는 게 이 문제의 기본입니다. 문제의 기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에 관련된 주제들을 우리가 좀 풀어볼 건데 14번 먼저 해보죠. 14번은 극한 파트 문제긴 해요. 이게 왜 여기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배열이 잘 안 됐네. 14번 한번 먼저 풀어보고요. 푼 사람은 13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용해서 13번, 14번 할 거라서 확인해 주도록 해볼게요. 13번, 14번인데 14번 다음에 13번 해주고요. 14번은 이건 뭐 5분이면 되겠죠.
자, 14번부터 한번 볼까요? 이거 간단하니까. A와 B의 정체는 교점입니다. 교점이라는 건 근이죠. 뭐랑 뭐의 근이냐면 x제곱과 얘를 같다고 했을 때, 즉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는 0의 근이 A와 B의 x좌표예요. 근데 문제는 A와 B라는 애는 그 x좌표가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근의 공식을 씁니다. 2분의 1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여기에 있는 애 x좌표가 2분의 1 더하기 루트 1 더하기 4t고요. 여기에 있는 x좌표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4t인데 h라는 건 얘랑 x좌표 같은 거고요. c라는 건 얘를 우리가 대칭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AH 길이는 얘랑 얘를 뺀 게 됩니다. 그리고 CH 길이도 뭐예요? 지금 얘의 부호만 바꾼 형태라서 맞죠? Y축 대칭한 거잖아? 그치? Y는 X제곱에 대해서 가로선 그린 거니까 Y축 대칭한 거죠.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1 더하기 4t인 거죠. 그래서 CH는 여기 X좌표에서 얘를 빼주면 어떻게 돼요? 1이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AH 빼기 CH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루트 1 더하기 4t 마이너스 1이고요. 유리화해주면 t 루트 1 더하기 4t 더하기 1분의 4t가 돼서 약분하고 대입하면 2분의 4 답은 2가 된다. 이렇게 구해집니다. 14번은 좀 간단하죠. 14번은 좀 간단하다. 13번 또 그래서 문제는 좀 읽어봐야 되잖아요. 이거 2번 수능이래요. 2번 수능이고 정답률 1%면 뭐 그냥 거의 다 틀렸다는 거지, 그치? 거의 다 틀렸다는 이야기야. 한번 그래도 고민은 해봐야 되니까 문제는 읽어봐야 되니까 27분입니다. 33분. 어차피 못 풀긴 할 건데 문제라도 읽어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뭔 말이야? 라는 것까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렵죠? 자, 한번 봅시다. 이게 뭐 어렵다고 하더라도 수능이니까 해봐야겠죠. 일단 여기에 낯선 표현이 하나 등장해요. 어떤 표현이에요? 제일 낯선 표현은 뭘까? 제일 익숙하지 않은 표현. 그거 말고. 여태까지 우리가 오늘 한 것 중에서 이건 처음이네 하는 거. 네. 구간을 쪼갠 건 아까 있었어요. 그쵸? 우극한. 우극한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특이한 거거든, 사실. 왜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표적인 구간이 쪼개지는 함수의 극한. 얘는 극한값이 없죠. 근데 이렇게 하는 순간 생깁니다. 즉, 우극한임만 따질 때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아니면 무조건 존재해요. 우극한만 있을 때는 좌극한만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쪽만 있으면 같다라는 조건이 없으니 그냥 무한대 발산만 아니면 무조건 존재하게 된다. 되게 강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구간이 나눠져 있는 게 아무 쓸모 없다고, 나한테. 아무 의미가 장애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장애물 아예 안 됩니다. 구간 쪼개져 있는 거 상관없다니까. 뭐 구간 쪼개져서 뭐 이따위로 그려지면 어떨 건데. 달라져요? 우극한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우극한은 존재하지 않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이 우극한을 존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하나, 뭐? 네, 분모가 0인 경우밖에 없어요, 장애물은. 즉, 리미트 x가 a로 하는 우극한에 대해서, 진짜 이거 a라고 하면 안 되겠네. 문자만 바꿀게요. m도 있네. 진짜 너무한다. k라고 할게요. 자, 요게 0과 2를 대입했을 때 분모가 0이 되잖아. 이거는 해결을 해야 돼. 그래서 오케이. gx라는 애는 x랑 x-2가 있어야 돼. 근데 gx는 어차피 fx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말하는 건 뭐냐면 오케이. fx는 x 곱하기 x-2야. 근데 fx가 k로 시작하는 3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kx 더하기 n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구간이 쪼개져 있는 건 딱히 의미가 없어요. 얘까지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얘가 제시하는 건 너희 인수까지는 쓸 줄 알지? 라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왜 우극한 써요? 어차피 인수만 쓰는 거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신경 쓰지 말라고. 만약에 여기가 A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은 이 T에서도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난관이지. 무조건 존재한다며. 근데 얘가 존재하는데 음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은 두 개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 m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데 그 자연수 m이 두 개래. 그러니까 이거 자연수야. 근데 일반적으로 자연수 뭐 1, 2 이렇게 주면 그걸로 인수를 좀 쉽게 살 수 있나 봐. 조금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G에 대한 힌트, F에 대한 힌트죠. 그거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제시한 거죠. 근데 그럼 얘랑 얘는 어쨌든 자연수니까 내가 이 자연수가 누군지만 알면 G에다가 대입을 해서 이 K랑 N을 구할 수 있겠네. 문자 두 개 있잖아. 그 문자 두 개를 구하기 위한 힌트 두 개라고. 문자 두 개 남았죠? 그 문자 두 개 구하기 힌트 두 개예요. 그러면은 뭔 말이야? 이 G-1과 마이너스 2분의 7 G1이 누군지는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대입을 해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찾는 거라고. 그냥. 지금 이 상황만 보고서 찾아야 돼. 자, 그래서 고민을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어려워요. 괜히 1% 뜬 게 아니야.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야.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1%라는 게 다른 말로 뭔 말이냐면
2%가 안 됐다는 거잖아. 그럼 0%라고 해? 거의 다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0. 몇 %도 그냥 1%라고 취급합니다. 답이죠. 정답률 0%인 거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반올림한 결과야.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설명도 당연히 어렵겠죠? 모의고사 문제에서 때때로 이런 문제가 등장합니다. 뭐냐면 내가 저것만 봐도 저것만 봤을 때 이제 상상이 안 돼. 그래서 반드시 예시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예시. 자, 예시를 들게요.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좀 종합해서 해봅시다. 0과 2를 지나는 3차 함수예요. 인수가 하나 더 있죠. 더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쵸? 뭐라고 가정을 해볼까? 얘를 그냥 가정을 할 거야. 뭐라고 가정해볼까? 아무거나 불러. 또 다른 인수, 또 다른 x축과의 교점. 3, 2라고 가정을 했어요. 자, t까지 결정해야 돼. t 얼마라고 할까, 얘들아? 야, 아무거나 불러도 돼. 마음에 드는 거. 어? 1? 자, 이렇게 했어요. 1을 기준으로. 자, 원래 그래프는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 중에 해주면 좋아요. 이거 엄청 오래 걸리지 않거든? 저거를 그냥 생으로 고민하는 것보다 예시 들어보는 게 훨씬 빨라요. 생각을 정리하는 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니까. 알았죠? 자, 이 상태야. 그러니까 뭐 이 k의 x-3인가 보지. 그치? 가정을 했어요. 그랬을 때 여기 1을 기준으로 뭐해? fx 1, 2, 4인 건 놔두고요. 얘 뭐 하라 했어요? 뒤집으라 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이야기예요. 지우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자, 그렇게 했을 때 음수가 되는 x 곱하기 x-2분의 gx거든? 그럼 지금 x 곱하기 x-2는 뭐야? 약분돼.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날아가는 애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쟤는 사실상 누구만 남는 거야? 리미트 x가 m으로 가는 우극한에 대해서 x 곱하기 x-2분의 x 곱하기 x-2 곱하기 k의 x 빼기 3이야. 내가 임의로 가정한 거야. 맞지? 날아간다고. 그냥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누구를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어. 오케이? 자, 그러면 얘만 봤을 때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게 쓸모가 있어? 없어. 아, 이거 쓸모 없네. 어차피 약분되네. 나는 k의 x-3만 보면 되는데 걔를 기준으로 누구? 1을 기준으로 뭐 해달라? 뒤집으라고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우극한이 음수인 자연수 누구 있어요? 1과 2가 있네. 뭐야? 몇 개래? 2개래. 2개 됐는데? 2개 됐다고. 끝났어. 이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은 접근인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한번 예시를 들어볼 거예요. 예시를 들어볼 거야. 이제 내가 만약에 저게 마이너스 1이랑 지금 저 마이너스 2분의 7 G1을 대입하려고 해요. 오케이?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이거 어차피 예시입니다. 안 써도 돼요. 그냥 이해만 해줘도 돼요. 알았죠?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할 거예요. 실제로 저렇게 가정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음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자,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G에 마이너스 1 대입한 건 여기죠. 맞죠? 오케이?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는 잠깐만 여기죠. 여기입니다. G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저기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지금 K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잠깐만 K 곱하기 마이너스 1 지금 KN이 지금 여기가 x-3이라고 가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인수가?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근데 계산을 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지금 마사 12K가 되죠. 오케이? 12K.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7 G1이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분의 7에 잠깐만 G1. G1은 누구야? 이거 그냥 F1이야. 그치? 그냥 F1이라고. 왜냐면 내가 방금 1, 2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1이라고 가정을 해서 이걸 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F1이라는 애가 대입하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7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K 곱하기 얼마야? 1 마이너스 3 이게 됩니다. 그럼 계산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라서 마이너스 7K가 돼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무슨 문제가 생겨요? 둘 중에 하나가 1이고 둘 중에 하나가 2야. 맞아? 가능해요? 당연히 불가능하지. 왜? K의 부호가 다르고. 지금 둘이 2배 차이여야 된다고. 근데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잘못된 거야. 이게 아니야. 아니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게 안 된다. 이건 실패했네.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것은 말이 되는데, 문제에서 말하는 상황, 여기까지는 말이 되는데, 그림은 완성이 됐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오케이? 그냥 이게 불가능하다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아씨, 이거 뭐가 잘못됐지? 결국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얘랑 얘의 부호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얘랑 얘의 부호가 같아야 돼요. 맞아요? 얘랑 얘의 부호가 같아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원래 쓸모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명확해요. G-1은 반드시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요. 뒤집어졌거든. 그치? 왜냐면 0을 기준으로 지금 뒤집어진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건 무조건 플러스라고. 그럼 얘는 플러스야. 자연스러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 얘가 어때야? 눈 떠. 얘가 어때야 돼요? 이게 플러스여야 돼. 여기에서부터가 이제 관건이겠죠. 마이너스를 붙였는데 플러스라는 것은 G1이라는 게 0보다 작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G1이 0보다 작아야 되는 상황. 맞아요? 근데 G1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얘 이미 접혀 있어야 돼요. 이미 접혀 있어야 돼요. 지금 위에 있으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은 이 그래프 상에서 1, 왜냐면 t보다 위에 있는 거니까 맞죠? 이 1이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된다고. 이거 반드시 마이너스로 이미 뒤집어진 상태여야 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0과 2와 뭔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잖아. 1이면 일반적으로 플러스라고. 근데 얘가 플러스면 안 돼. 마이너스여야 된다니까? 그걸 우리가 얘를 보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한 거야. 이거 안 되네. 마이너스 때문에 안 되네. K가 0보다 큰 건 얘는 될 수 있는데 이게 12분의 1이든 12분의 2든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얘라고. 그래서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오케이. T가 1보다는 커야 돼 라고 생각을 해요. T가 1보다는 커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뒤집어져야 돼서.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잠깐만. 그럼 T가 1보다 크다라고 하자. 그럼 여기서 바뀌는 게 누구냐면 얘가 바뀝니다. F1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한 번 더 붙어요. 그래서 플러스 2분의 7 G1이 F1이 되고 그쵸? 그래서 이제 달라지는 게 그럼 여기가 이제 달라지겠죠. 맞아요? 여기가 뭔가 달라질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쨌든 내가 찾는 M이 얘랑 얘에 대해서 1은 적어도 아니겠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1은 적어도 아니겠네. 왜냐면 지금 이미 1 전에 뒤집어진다 라고 했잖아. 1 다음에 뒤집어진다 했죠. 그러니까 1도 이미 여기 위에 있는 거야. 그쵸? 음수가 되는 애는 이 다음이야. 아까 전에 봤죠? 여기서 1에서 뒤집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 k의 x-3이라는 애가 k의 x-3이라고 이거는 바꿀 거지만 얘라고 했을 때 1에서 바뀌는 거라서 이렇게 그려졌단 말이야. 그래서 음수인 게 1이랑 2여서 됐던 거죠. 근데 1 다음에 바뀌어야 된다 했어. t가 1보다 크대. 그 말은 1은 적어도 여기 있는 거야. 이미 바뀐 상태야. 그 다음에 1보다 큰 데에서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누구랑 누구겠어요? 2랑 3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x절편이 3보다 커야 된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애가 2랑 3이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얘를 말하는 x절편이 또 다른 x절편이 뭐여야 돼요? 방금 말한 것처럼 3보다 크고 4 이하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4가 되면은 하나 더 생기거든. 그러니까 4보다 커지면. 여기 아래에 있는 부분이 4보다 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gx의 그림. 0, 2, 그리고 또 다른 x절편. 누구로 하냐? m 썼고, n 썼고. 알파라고 합시다. 얘를 기준으로 이게 이제 fx라고 할 때 내가 찾는 애는 t가 1보다 크니까 1보다 큰 놈. 여기 1이라고 할 때 1보다 큰 놈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다. 이게 빨간색이 gx 그래프예요. 하얀색이 fx일 때 빨간색이 gx가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 k 곱하기 x-알파라는 애가 얘네들 약분하고 남은 얘가 어때야 돼요? 알파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때 여기에 2랑 3이 있고 그리고 1에서는 이미 바뀐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바뀐 상태다. 그래서 1 대입했을 때도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도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4는 여기 있어야 돼요. 4를 대입했을 때 지금 0보다 작은 부분, 0보다 작은 거, 우극한이 0보다 작은 거는 여기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2랑 3에만. 이렇게 그림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생각해낼 수 있어요. 물론 저 글만 보면서도 이걸 떠올릴 수 있다면 베스트인데 그러기 쉽지 않죠.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식을 작성해 보죠. fx가 다음과 같은데 내가 원하는 저 음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n에 대해서 얘랑 얘가 2 아니면 3이에요. 누가 2인지 누가 3인지 일단 대입부터 해보죠. fx라는 애가 다시 한번 써보면 x 곱하기 x-2 곱하기 k의 x-알파예요. 이때 알파는 말했다시피 3과 4 사이입니다. 왜냐면은 이 x절편이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이유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gx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g-1은 이렇게 해보죠. g-1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 되고 그쵸? 마이너스 1 곱하기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k가 됩니다. 그래서 마마 하면은 3 더하기 3알파의 k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7 G1인데 지금 그래프를 보면 G1이 0보다 작은 거 보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7 곱하기 G1은 그냥 마이너스 F1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뒤집힌 거 보이죠? 빨간색 그래프 위에 있는 거. 그래서 2분의 7 곱하기 F1은 이제 1 대입하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K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가 돼요. 즉 마이너스 2분의 7 K의 1 마이너스 알파. 아까 전에 말했듯 알파는 저희 3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라서 그래요. 마이너스라서. 오케이? 그럼 계산을 하면은 뭐 좀 정리하면 2분의 7알파 마이너스 2분의 7 K가 됩니다. 야,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클 것 같니?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클 것 같아? 위에 거가 그래도 3알파에다 더하기 3한 거고 여기는 2분의 7알파 2분의 7 뺀 거잖아. 얘가 더 클 것 같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케이, 3 더하기 3알파 곱하기 K가 3이라고 2분의 7알파 마이너스 2분의 7의 K가 2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둘 어떻게 연립해요? 둘 연립하고 싶으면 실제로 뭐 바꿔서 해도 돼요. 한번 바꿔서 해보고 한번 해도 그냥 정상으로 이걸로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걸로 바꿔서 하는 건데 더 커 보이는 애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겠죠. 둘 나누어 주면 되겠죠. 나누어 주면 우리가 알파에 대한 정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분의 7의 알파 마이너스 1 분의 3의 알파 플러스 1이 2분의 3이고 약분하면 1이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2알파 더하기 2가 2분의 7알파 마이너스 2분의 7이라 2분의 3알파가 2분의 얼마죠?
11. 그래서 알파가 3분의 11이 됩니다. 그럼 그에 따라 K는 어떻게 돼요? 3분의 11이니까 여기가 11 더하기 3, 14분의 3이 나와요. 너무 그림이 진짜 숫자가 이상하다고 느끼는데 실제로 이게 정답입니다. 최종적으로 원하는 G-5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5라서 마이너스 1 곱하기 F에다 이제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7 곱하기 14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분의 11이라서 마이너스 3분의 26이 됩니다. 약분하고요. 약분되면은 답은 최종적으로 공간이 모자라네. 65가 됩니다. 요 정도가 이제 1%짜리 문제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흔히 말하는 칠판 하나 가득 필요한, 거기다 연습장까지 필요하면 칠판 하나 모자란, 이게 이제 그렇구나, 이게 흔히 말하는 킬로구나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게 킬로구나. 살짝 좀 엄두가 안 나긴 하죠. 근데 이거를 100% 다 이해하고 써먹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작년에 나왔잖아. 그러면은 다음 해에는 이거의 순화 버전이 밑에 난이도로 갑니다. 여기서 일부만 잘라. 이미 여기에서 이런 걸 했잖아. 그래서 여기 일부만 잘라서 그거를 밑으로 가는 거야. 밑으로 가져가서 예를 들어 11번, 1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한 문제를 재탕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뭔가 기출을 풀다 보면 이거 비슷한 느낌인데 라는 게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 좀 잘 만들어 놓으면 계속 우려먹습니다. 계속. 알았죠? 계속 우려먹는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우극한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것만 연습을 좀 해달라. 그거를 좀 잘 봐달라. 우극한은 이따위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지라도 극한값을 존재하게끔 만든다. 이렇게 상관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음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를 얘기하는데 그 자연수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걔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G-1과 마이너스 2분의 7, G1이라는 걸 통해서 그 연립방정식을 취해라 라는 것까지 내달라는 거죠. 말했다시피 저 멘트를 통해 잠깐만 얘랑 얘 지금 둘 다 부호가 같아야 되는데 근데 G-1은 그림에 따라 분명히 플러스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7 G1도 플러스려면 이거 그래프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곧바로 생각해줘도 좋은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예시를 안 들면 아까처럼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면 그려보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예 예상조차 못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예시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는 이유, 수정해야 되는 부분을 찾아가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아까 맨 처음에 예시를 들었을 때 아무거나 숫자 불렀었죠? 그냥 마음에 드는 숫자, 이거 보면서 마음에 드는 숫자 그냥 0과 2 사이에 하나 그리고 2보다 살짝 큰 거 하나 이렇게 예시를 들었잖아.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시를 들어보고 거기에서 뭐야 둘의 부호가 다른데? 왜 달랐지? 이거 G1이 플러스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그랬구나. 그거 고쳐야 돼. 그러니까 이 T라는 애가 1보다 커야 돼 라는 정보를 얻고 또한 T가 1보다 커야 되면 그 음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는 당연히 1은 포함 안 되겠지. 아까 내가 봤던 예시에는 1과 2를 그 자연수라고 가정을 했었는데 그게 불가능해진 거니까 2랑 3이겠구나 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모두 다 예시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도 문제가 나오면 진짜로 그냥 한번 예시 들어봐. 예시 들어봐서 왜 안 되지? 이거를 계속 찾아야 돼요. 그 왜 안 되지가 쌓이면 되는 게 보입니다. 알았죠? 왜 안 되지만 계속 쌓아놔도 되는 게 보여요. 엄청 어렵죠? 쉽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말하고 싶은 건 여기에 있는 짜투리 문제들을 이해해주고 그거를 풀 수 있을 정도는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15번) 볼게요. 이런 거 좀 한 문제 풀면 힘들죠? 한 문제 풀면 힘들어요.
듣는 것도 여러분들이 힘들죠. 그렇지? 지금 설명만 20분 이상 한 거니까 한 문제를 내가 설명하는데 20분 이상 걸린 건 여러분들이 20분 이상 문제를 고민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그치? 이해하는데 20분 이상 걸린 거잖아. 그럼 푸는 데는 20분 당연히 더 걸리겠지. 그게 자연스러운 문제들이 존재는 한다. 15번은 한번 볼게요. 설명하고 싶은 표현이 있어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4-f1이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연속이라 함은 뭐예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 f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f1 더하기 1이다. 이따위로 써 있으면 뭘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불연속이다 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알았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줘야 돼요. 연속이라는 것은 이거 그냥 F1이라고 쓰면 되고 얘랑 얘랑 같은 거네. F1은 2야. 이 문제는 좀 간단하게 풀렸죠. 16번 92%짜리 내가 왜 남겨놨지? 이거 뭐 평가원 거니까. 소개는 해볼게요. 네, 4번이래요. 4번. 이런 게 근데 92%가 뜨는 이유는 보통 이렇습니다. 안 푸는 놈들이 존재하죠. 안 푸는 놈들이 존재하잖아. 그치? 그래서 틀린 애들이 있다. 자, 지금 구간이 달라 보임에도 불구하고 구간에 따라서 식이 달라 보임에도 불구하고 연속인 이유는 당연히 뭐예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한 애들이 뭐 한다? 같다. A는 12가 된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17, 18, 19번, 20번 다 똑같은 거라서 넘어갈게요. 다 이제 한 3, 4번 정도 하는 문제들이죠. 3, 4번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좀 79% 따리가 있어서 23번 보도록 할게요. 23번. 여러분들 이런 것 정도는 미리, 잠깐 오늘 시간 되려나? 잠시만. 안 되겠다.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25번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나머지 다시 여러분들 풀어봐요.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25번 보겠습니다. 25번 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22번 문제래. 22번. 근데 정답률이 좀 특이하죠? 22번이면은 주관식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정답률이 22%래. 23%? 좀 특이하죠? 이게 생각보다 덜 어려운가 보다. 생각하면서 지금 그래도 한 6분 정도만 고민해보세요. 참고로 나는 23% 이거 안 믿어요. 이거 아마 정답률 낮을 겁니다. 왜냐면 이거 맞아온 놈 내가 단 한 명도 못 봤거든. 그때 시험 봤을 때 실제로 맞아온 놈을 한 명도 못 봤어. 그래서 와, 한 명 있었네. 찍어서 맞은 애가 있었다. 갑자기 생각났어. 자랑했어. 이거 찍어서 맞았다고. 찍어서 맞은 애들 좀 있어요. 가끔 그런 애들 있거든. 이제 21번, 22번 이런 거 소수로 찍는 애들. 근데 3은 좀 작아 보이고, 맞죠? 소수 중에 좀 괜찮은 게 7, 13, 19 이런 애들. 그런 거 적당히 대입해서 그냥 맞는 애들 있죠. 이게 가끔 999분의 1로 뜨지. 그럴 때 이제 종종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이거 푼 애가 없었어서 아마 정답률은 더 낮을 거예요. 한번 좀 고민해 보고요. 주제는 항상 비슷비슷합니다. 잘 가. 그 숙제 말해주면은 숙제는 평가원 저희 도함수랑 접선 요거랑 그리고 교육청 극한과 연속 알았죠? 이렇게 해오면 돼요. 이렇게
너 혹시 토요일 날 안 오니? 잘 가요. 음. 어렵네.
나 지금 20분 사용했는데. 그냥 끄면 안 되겠다, 마이크. AI가 정답지 준 거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가?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걸 발견하냐? 아니면 아예 이해조차도 못하고 포기하냐에 따라서 실력 차이가 극명해진대. 잘하는 애들은 저거 어떻게든 분석해서 자기 걸로 끌어가려고 하고, 못한 애들은 아씨 못해 먹겠네 했대요. 그리고 그 결과가 실력 차로 벌어졌대.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자기가 정답을 꾸려가는 게 아니래. 정답지는 어딘가에 존재한대. 그러니까 확률상 높은 정답지가 있대. 바둑에서도 이길 만한. 근데 그거를 인간이 얼마나 따라갈 수 있냐에 따라서 꽤 실력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AI가 나오면서 결국 흔히 말하는 격차가 더 생길 거고, 그 격차는 과연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해하려고 하는가, 이용만 하는가로 갈리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나보다 좀 더 이 AI를 많이 쓸 거 아니야. 난 아직 GPT 안 쓰거든. GPT 아직 안 써요. 나는 뭐 좀 잘 못하겠어. 그냥 안 하고 싶어, 아직은.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더 활용할지, 어떻게 더 이해할지를 고민해야 된대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답은 있어요. 풀이도 일반적으로 더 좋은 게 있습니다. 해설지랑 다른 풀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최대한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그걸 이해하려고 할 때 반드시 올라갑니다. 반드시 성장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우습게도, 뭐 원래 다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서 되게 신기한 결과로도 알려줬죠. 신기한 결과로도. 그렇죠? 잘 이해하려고 해보고 복습해보세요. 복습해보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유의미하다. 굉장히 유의미하다. 실력은 많이 올라간다.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볼게요. 이 문제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양수 두 개를 제시했고요. 3보다 크다는 걸 줬어요. 그때 fx가 2차라는 걸 줬고 gx를 잘라냈습니다. 0보다 작은 거, 0보다 큰 걸로. 이 fx-b는 얘를 x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0이 되지만 얘를 0 만들 수 있는 애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0이 될 수 있는, 지금 여기에서 0보다 이상인 부분에서 얘의 근은 오로지 원래 fx가 가지고 있던 애가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진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근이 없다. 새로운 근이 없이 원래 있던 게 평행이동했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배경을 잡고, 연속이라는 멘트는 그냥 여기에만 쓰면 되죠. 여기 0 대입한 거 0 대입한 거 같다. 극한값이 존재한대요. 이따위로 생긴 애가 존재하는데 당연히 무리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유리화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유리화를 하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본 거야. 그랬더니 분모가 0의 제곱이 뜨더라. 그리고 분모에 여기가 뜨는데, 그럼 아까 논의했던 것처럼 뭐야, g가 0인 거 있어? 라고 물어봤고, 일단 알아. 0이 이게 있는지 뭔지는 알지만 일단 분자부터 봤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존재한다는 거는 분자가 무조건 약분을 한다는 거야. 이 g-3이 약분을 한다. 그런데 이미 0의 제곱인데 어떻게 얘가 0의 제곱을 약분해? 얘도 0의 제곱이어야 되고, g-3은 얘니까 여기 하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하나가 추가돼야 돼. 그로 인해 f-3이 0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다. 근데 이때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여기에서 의미하는, 얘가 존재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t가 마이너스 3일 때, t가 6일 때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분모가 0인 게 추가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이미 여기는 해결이 됐는데 추가됐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뭐 당연히 G에다 마3 대입하면 0이라니까 계속 논의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자연스러워. 되게 자연스러워. 얘가 뭐냐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얘도 그걸 뭐야? 분모를 0으로 만드나 봐. 즉 G6은 0인가 봐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말했어요. 0보다 작은 쪽은 마3이 근이 있지만 0보다 큰 쪽에는 근이 누가 있냐? 원래 fx의 근이
b만큼 이동해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fx의 근은 2차니까 당연히 우리가 몇 개라고 생각을 해? 2개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fx라는 애는 마3과 또 다른 근 알파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b만큼 이동을 할 때 b가 3보다 크다는 이유로 인해 이 fx-b는 b-3과 알파 플러스 b라고 근이 2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둘 다 뭐예요? 0보다는 커요. 잠깐만 그럼 생각을 해보자. 왜 지금 하나만 얘기가 더 돼? 다른 거 어디 갔어? 다른 거 어디 갔어? 어디 간 거야? 라고 의문을 품어요. 사실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안 넘어왔나 보지. 넘어오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근이 마3이랑 알파가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어서 얘를 b만큼 이동했는데 아직 x축, y축 못 넘어온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여기에 근이 더 있어야지. 그럼 여기에 근 더 있어야 되잖아. 여기 없는데 여기에도 마이너스 3밖에 없대. 그럼 말이 안 되는데? 그렇구나. 얘 근이 2개가 아니야. 이거 근 2개 아니야. 근 하나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렇게 되려면, 즉, 이 b-3 이동한 놈이 6이 됐다는 거죠. 저 6이 0인 건데, 그 6이 평행 이동해서 넘어온 케이스고, 그에 따라서 b-3, 마이너스 3이 b만큼 이동한 거죠. 걔가 6인 것이며, b가 9고, 동시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립하려면, 동시에 fx가 x 더하기 3의 제곱으로 단일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죠. 마무리로 우리가 연속이라고 했던 거, 아까 가져왔던 거 대입해서 A마저 구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G4만 대입해주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뭐 조금 더 첨언하자면 여러분들이 해설지가 있든 넷풀이가 있든 이럴 텐데 거기에다가 주석을 본인의 언어로 달아보세요. 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을 달아보면 그게 되게 도움이 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풀이를 원래 일반적으로 그냥 쭉 쓰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쓴 건 원래 안 쓰던 거라고. 그치?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써보면 더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알았죠? 그렇게 해주면 돼요. 이게 말했듯이 이게 극한과 연속 파트가 어려워요. 어렵고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게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을 거라고 말을 했어서 맞죠? 없을 거라고 얘기는 했었죠. 지금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우리가 세 문제를 봐야 돼서 조금 시간이 많진 않네요. 그래도 일단 해봅시다. 27번 볼 건데 27번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쉬워요. 실제로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한번 이것도 5분만 줄게요. 일단 문제는 읽어봐야 되니까.
자, 같이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해봅시다. 먼저 얘가 포인트일 것 같아요. 뭔 말이에요? 극한 값이 G3 빼기 1이다. 이렇게 있으면 뭐라고? 3에서 연속. 아니네? 3에서 불연속. 왜 불연속 떠요? 식이 달라지니까. 왜 식이 달라져? 아, 분모 0이거든. F3 0인가 봐. fx 3차인데 1차 하나 나왔네. 그쵸? 자,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은 잠깐만, 그럼 G3은 3이네? 2구나 이거. 까지 가져올 수 있죠. 자, 2라는 애가 밑에 x가 3으로 갈 때 fx분의 fx 더하기 3 곱하기 fx 더하기 1이에요. 자, f에다 3을 대입해요. 분모 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3 대입하면 f3분의 fu 곱하기 f3 더하기 1이거든? 자, f3 얼마랬어? 그럼 얘 얼마야? 0분의 1인데? 얘 왜 2 돼? 아, f6이 0이구나. 인수 2개. 하나 남았네. 근 하나 남았어요. 그쵸? 끝났어요. 뭐 끝났겠지. 그러니까 fx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x-3, x-6 뭐라는 거야? x-k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자, 대입하자. 2는 다시 한번 써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 x-3, x-6, x-k 분의 fx 더하기 3, x 곱하기 x-3 곱하기 이거 귀찮게 그냥 해봤어. 어? 안 썼는데. x 플러스 3 마이너스 k 얘가 fx 더하기 3이고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냥 귀찮으니까 이렇게 쓰자. 자, 3 되는 거 약분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3 마이너스 k분의 3 곱하기 6 마이너스 k 곱하기 얘는 방금 뭐라 했어? f3은 0이라니까 그래서 얘가 1이 됩니다. 그럼 약분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k분의 18 마이너스 3k가 2가 됐네. 즉 넘기면 2k 마이너스 12는 18 마이너스 3k 그에 따라 k는 6이 됩니다. 네, 여기가 6이죠? 여기가 k가 4가 됩니다. 뭔가 낯선 숫자가 나와서 잠깐 당황했어요. 별로 없는데? 잠깐 이거 4가 아니잖아. 넘기면 2k 마이너스 6. 아, 여기 마이너스가 안 넘어갔죠. 이렇게 네, 됐다. 그럼 k는 12? 또 안 되는데 미안해요. 잠시만. 계속 실수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실수를 했는지 좀 다시 찾아보죠. 3 날라갔고요. 아, 3이 날라갔는데 지금 이거 3을 곱했구나. 근데 고마워요. 6-k죠.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여기를 좀 잘못했네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게 6-k고 3k가 12라서 k는 4가 됩니다. 오케이. 이러면 되겠다. 자, 이제 원하는 것은 G5래요. G5라는 것은 F5분의 F8 곱하기 F5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F5는 얼마예요?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 분의 G8은 5 곱하기 2 곱하기 지금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4 곱하기 얘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약분하고요. 얘랑 약분하면 답은 20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거는 아까보다 상대적으로 편하죠. 좀 마음이 편안한 그만큼 정답률도 좀 이렇게 돼버렸어요. 28번 이거는 사실 수업하면서 우리 많이 다루었던 건데 해봅시다. 28번은 쉬우니까
네. 두 문제 하고 끝냅시다. 아니, 저 뒤에 문제도 풀이는 짧아요. 이건 근데 정답률 왜 이렇게 낮냐? 다 넘기고 갔나? 했어? 자, 봅시다.
얘는 간단해요, 상대적으로. 이런 거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생각은 뭐예요? 인수분해입니다. 보통 항이 4개짜리는 인수분해가 2개 끊었을 때 많이 돼요. fx의 제곱, 그리고 묶었을 때 fx 빼기 1. 마이너스 x제곱 묶었을 때 fx 빼기 1.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공식에 따라 fx 더하기 x, fx 빼기 x, f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됩니다. 0인 거죠.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x거나 x거나 1이에요. 즉 fx는 x거나 마이너스 x거나 1입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말을 해요. fx의 최대값은 1, 최소값은 0. 즉 여기랑 여기 넘어가지 마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fx를 그릴까요? fx는 저 세 개를 환승해서 만드는 그래프인데 어떻게 해야지 노란색 바운더리 안에 있어요? 네,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이게 fx의 정체예요. 즉 여기 교점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1까지는 1로 오다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x, 0부터 1까지 x, 그 다음에 다시 1에서부터는 뭘로? 이제 y는 1로 갈아타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문제에서 말하는 f-3분의 4, f0, 이렇게 f2분의 1은 마이너스 3분의 4는 여기 있는 거니까 1, f0은 여기 있는 거니까 0, 2분의 1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그래서 더하면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29번) 보도록 해볼게요. (29번) 이거 그냥 바로 설명하죠. 설명하고 오늘 마칩시다. 자, 한번 그래프 따라가서 한번 해볼게요. gx라는 애는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마이너스 1과 1 기준으로는 x가 그려져요. x? 이렇게 그려집니다. 문제는 여기 사이를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예요. fx 뭔지 몰라. 여러 가지 되는 애들인가 봐. 그때 이 hx라는 걸 다음과 같이 가정해요.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 작년 수능 문제가 23 수능에 있는 그 아이디어를 우리가 좀 훔쳐왔을 수 있겠구나. 왜? 우극한이네. hx라는 게 gx 플러스 t. 근데 이건 좀 거지 같긴 하죠. 다른 의미로 좀 거지 같죠? 2로 가는 건가? x 플러스 t. 뭔 말이냐면 hx라는 것은 g t의 우극한과 g t 플러스 2의 우극한을 곱하내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달랍니다. 그래서 h1이라는 건 뭘 이야기해요? h1이라는 건 지금 1에서의 우극한 얼마야? 1에서의 우극한 1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 1 대입하면 3에서의 우극한 얼마야? 3이잖아. 그래서 3이 된다는 거예요. 기억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요? 자, 그리고 니은에서 말을 합니다. 니은에서 h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아까 뭔 말을 했냐면 무슨 말을 했냐면 우극한만 존재한다면 반드시 극한값은 존재해요. 이 사이에 어떤 애가 있든 반드시 극한값은 존재한다고. 근데 이제 묻는 거야. 그래서 진짜로 연속이야? 뭐 하라는 거지? 일단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당연히 뭔 생각을 해요? fx가 뭔지 모르잖아. 뭐 해보자고? 예시 들어보자고. 예시 진짜 들어보는 거야. 예시 뭘로 해볼래? 아무거나 네가 떠오르는 함수 말해봐. 왜냐면 지금 fx를 몰라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fx를 아무거나.
그지 같은 거를 해보는 것도 좋고요. 일반적인 거 해도 돼요. X? X면 너무 연속이 있지 않니? 그냥 쭉 이어지잖아. 다른 거? X 플러스 1? 아니면 그냥 1? 그냥 1이라고 해봅시다. 지금 이제 정은이가 fx는 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맞아요? 맞아? 자, 볼게요. 1에서 내가 원하는 거는 지금 불연속일 것 같은 곳에 가면 사실 어디밖에 없어.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만 한번 확인해보자. 다른 데 다 연속처럼 보이니까. 자, 마이너스 1에서의 H-1은 어떻게 돼요? F-1의 우극한이랑 F 뭐예요? 1, 잠깐 더한 거죠? 1의 우극한이죠. 곱한 거네.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얼마야? 1. 1의 우극한 얼마야? 1. 여기가 H-1이야. 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연속인지잖아. 그치? 그래서 H-1의 좌극한 해볼게요. 좌극한은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자고 했냐면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작은 값. 네, 너무 살짝 작은 값이니까 우리가 대략 그냥 한 0.1 뺀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 했어요. 기억나요? 그럼 얘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F-0.9의 우극한과 F0.9의 우극한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요? 야,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면 마이너스 1.1 아니냐? 오케이? 자, 마이너스 1.1의 여기에서의 우극한 얼마야? 여기에서의 우극한 얼마예요? 네, 마이너스 1이죠. 느낌이 오죠? 이상하다는 게. 0.9에서의 우극한 얼마예요? 1이죠? 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시로 든 애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발레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니은 틀렸어요. 니은 틀렸습니다. 오케이? 여기 좀 표현이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 H라는 애가 우극한으로 만든 함수란 말이야? 근데 그거의 좌극한을 뭐라고 판단하냐? 그게 이제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힘들었다. 근데 좌극한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로 향하는 왼쪽에서 오는 애란 말이야. 그래서 왼쪽에서 오는 애가 있는데 그거의 우극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이 돼버리는 거죠. 오케이? 자, 디귿. g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감소하고 g-1이 마이너스 1에.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야? 얘가 지금 니은에 대한 발레라면 이게 니은이야. 디귿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달래요? g-1이 마이너스 1에. g-1은 뭐야? 여기다 마이너스 1이 그러니까 f-1이 마이너스 2인 거야. 마이너스 2? 어디야? 여기 있는데? 여기 너무 밑이네, 맞지? 근데 감소한대. 그럼 예시를 누구로 되면 좋겠어? 그냥?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거 해보자.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인데 그랬을 때 얘 1, 마이너스 4 뜨겠죠. 맞아요? 그냥 이런 애가 있다고 하자. 이게 디귿의 사례예요. fx를 뭐라고 가정한 거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고 가정을 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최소값을 갖네. 최소값. 최소값? 뭔 말이지? 저 그림만 보면 누가 제일 작아 보여? 누가 제일 작아 보여? 여기가 제일 작아 보이잖아. 그치? 1, 마이너스 4가 제일 작아 보인단 말이야. 그 뭔 말이냐면 h에다가 내가 1을 대입해 보자는 거지. h에 1을 대입하면 얼마예요? 1의 우극한이네. 잠깐 내 의도랑 다른데? 난 지금 얘가 제일 작아 보여서 1을 대입해 본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잠깐만. 뭔 말하고 있었냐? 그러면 H1이라는 것을 보면은 실제로 여기다 1 대입한 거니까 G1의 우극한이랑 G3의 우극한을 보는 게 돼요. 내 의도랑 반대가 됐어. 그래서 결국 뭐가 돼? 아까 전에 말했던 그냥 3이 돼버리네. 그렇죠? 3이 돼버린다고. 얘 커졌어. 내가 의도했던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럼 뭘 대입해야지 제일 작을까?
어떻게 해야지 이거보다 작은 게 돼? 아까 했던 걸 써먹어보자. 맞아. 1의 좌극한을 생각해보자. 그럼 1의 좌극한 아까 의도했던 대로 여기 1보다 살짝 작은 거에서의 우극한이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겠지. 그치? 마이너스 4겠지. 그리고 얘는 말했다시피 여기에서의 우극한이니까 어떻게, 자, 3에서의 우극한이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3에서지? 3에서 우극한이니까 3이겠지 뭐. 그래서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야. 이거 충분히 작아졌다. 맞아요? 마이너스 12니까 엄청 작아졌죠? 맞아? 근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겨? 자, 봐봐. 1에서 좌극한일 때 마이너스 10인데 1에서 우극한인 그 함수값이 3이잖아. 그럼 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얘기 많이 했죠. 이렇게 생긴 거 최소값이 있어요? 동그라미인데? 네, 없습니다. 디귿이 틀렸어요. 네. 답은 기억 하나입니다. 이게 되게 오랜만에 나온 하나짜리 답이에요. 수능에서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한 십몇 년 만에 나왔더라고. 하나짜리 답이. 맞아요. 기억 하나인 경우가 되게 드물어서 이게 실제로 정답률이 그때 당시에 24%가 아니라 아마 발표 때 10몇 %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5분의 1이니까 맞지? 지금은 보통 몇 %가 나와야 돼? 20%가 나와야 돼. 일반적으로 나온다. 객관식은 그래서 보통 20%부터 시작이야. 근데 이거 20%가 안 됐었어요. 처음 발표 이제 나왔을 땐. 우리 추측할 때. 왜냐면 죄다 1번은 안 찍었거든. 그치. 그렇게 찍었거든. 왜냐면 기억은 너무 명확하게 맞거든. 그러니까 이제 3, 4번으로 찍었는데 된 거야. 아닌 거지.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했던 건 이거예요. 그 최소를 가지려면 동그라미면 안 됩니다. 그거를 말하고자 했던 주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발레를 찾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발레를 찾는 문제였고요. 기억, 니은, 디귿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 잘 봐주세요. 자, 그래서 숙제는 아까 전에 다른 친구가 갈 때 말했다시피 교육청 이제 극한과 연소 그리고 평가원 도함수와 직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질의응답으로 받을 거고요. 알았죠? 다 풀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질의응답만 받을 거고요. 얘는 방금 했던 것처럼 다 풀 건데 다음 시간에는